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47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원피스 1047화 떡밥만 다뤄보겠습니다. 원피스 1047화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내리치는 번개를 잡은 루피가 번개를 던지는 장면으로, 번개를 던지는 루피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천둥의 신 제우스를 연상시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루피는 후에 나미의 제우스를 이용해 거대한 번개를 던지는 기술 또한 사용할 것으로, 루피와 나미의 웨더액으로 한층 더 강력해질 제우스를 새로운 고대병기 주피터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은 과거 분석했던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카이도의 공격에 날아가지만 번개를 다시 잡고 번개를 이용해 자신을 튕겨 추진력을 얻는 장면으로, 번개를 잡는 걸 본 카이도가 어이없어하는 대사와 번개 또한 탄성이 있어 루피가 추진력을 얻는 것을 보아 루피가 번개를 잡는 장면은 단순한 만화적 설정이 아닌 각성 능력으로 번개까지 곰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사기적인 루피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 카이도는 능력이 세계를 제패할 일은 없다며 세계는 잘 만들어져 있어 로저가 능력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로지 패기만으로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카이도의 대사는 해적왕 골디로저가 비능력자라는 사실과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는 800년 전 공백의 100년에 루피와 비슷하게 사기적인 니카의 힘을 얻은 조이보이가 세계정부에게 패배한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카이도의 대사로 세계정부 최고 권력인 이무는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닌 오로지 뛰어난 패기 또는 세계를 멸할 수 있는 고대병기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만약 이무가 악마의 열매로 세계를 제패한 것이라면 이무의 악마 열매는 현재 독자들에게 유력한 가설인 바다바다 열매의 능력자로 악마 열매 능력자의 힘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카이도의 대사는 신급 능력을 가진 루피뿐만 아니라 최강의 열매 능력을 가진 검은 수염 티치를 저격하는 대사로, 저는 이전 영상에서 어둠 열매의 각성은 주변을 어둠으로 만들어 광범위하게 하여 악마의 열매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추측했었는데요. 실제로 검은 수염 티치와 흰 수염의 적단 잔단과의 싸움에서 마르코는 능력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격하려 했지만 검은 수염 티치가 어둠 열매 능력 중 광범위한 기술을 사용하자 마르코의 능력이 풀리며 그대로 어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티치는 루피의 열매를 무효화시켜 루피는 티치와의 전투에서 오로지 패기만으로 상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현재 티치가 록스의 행보를 이어가는 정황으로 검은 수염 티치와 루피의 싸움은 38년 전 갓벨리 사건처럼 흘러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과거 영상에서 록스의 적단 선장 록스티치 백의 열매는 어둠 열매가 아닐까 추측한 적이 있었는데, 록스가 일으킨 갓벨리 사건에서 거프와 로저 이외에 누구도 악의 진격을 막지 못했던 이유로는 해군 강제 중엔 악마 열매 능력자가 많아 록스티 지백이 어둠 열매 능력으로 해군들의 악마 열매 능력을 무효화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거프와 로저는 오로지 패기만으로 싸우는 비능력자이자 패기 건의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했던 악의 진격을 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다는 이번 화의 카이도 대사뿐만 아니라 능력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떡밥을 남긴 게 아닐까요? 이렇게 루피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 패기로만 싸운다면 한 번에 죽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으며, 티치와의 전투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루피를 로우가 정상결전에 수술하여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거대한 전쟁에서는 불로 수술을 사용하여 살려주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로 수술로 부활한 몽키디 루피는 최강의 무장색 패기를 가진 몽키디 거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각성하여 38년 전 거프와 로저가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닌 오로지 패기만으로 록스티 지백을 제압했듯이, 루피는 38년 전 갓벨리 사건과 비슷하게 해군 코비 등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와 손을 잡아 오로지 패기만으로 검은 수염 티치를 쓰러뜨리고 800년 전 조이보이와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한 시청자분은 이전 영상 댓글에 티치가 마지막으로 얻을 동물계 악마 열매는 루피와의 전투 중 루피를 무력화시키고 열매를 흡수하여 루피의 니카 능력을 가질 거로 추측했는데요. 만약 티치의 어둠 열매 각성 능력이
상대를 죽이지 않아도 열매를 흡수할 수 있다면 현재 니카 능력은 동물계 중 가히 최강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 티츠가 흰 수염의 능력을 빼앗았을 때 흰 수염을 죽인 후 능력자 사냥이 진행됐었고 투명 열매 능력을 시류에게 빼앗긴 압살롬 또한 죽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만약 루피가 능력을 검은 수염 티츠에게 잃는 상황이 오면 루피는 한번 죽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로우의 블루 수술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아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개념이며 바제스 또한 루피의 열매를 노렸었기 때문에 꼭 어둠 열매 능력이 아니라도 능력자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좋은 가설이지만 힘들 수도 있어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가 오니가시마와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주먹을 만들어 모모에게 오니가시마를 치워달라는 장면으로 루피는 모모를 믿기 때문에 드래곤 폼으로 하늘에 떠있는 카이도를 보고 말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화는 모모노스케의 20년 전 회상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걸로 좋다며 루피가 카이도를 이겨주길 바라는 사무라이 등 소원을 빌어 하늘배를 날리는 꽃의 도시 사람들까지 등장하여 소원을 빈 하늘배가 오니가시마 쪽으로 날아가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모모는 오니가시마 사무라이들의 목소리를 뛰어난 검은색 패기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쪽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온 하늘배에 적힌 꽃의 도시 사람들의 소원을 보고 와노쿠니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내어 오니가시마를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오니가시마를 치워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루피의 거대한 주먹을 피하지 않고 지상 최강의 생물답게 받아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카이도가 5대 명왕을 모티브로 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현재 카이도는 5대 명왕 항삼세 명왕을 모티브로 한 기술 항삼세 라그나라크, 군다리 명왕을 모티브로 한 기술 군다리 용성군, 금강 야차 명왕을 모티브로 한 기술 금강적, 대위덕 명왕을 모티브로 한 대위덕 4명 8괴, 이렇게 4명의 명왕을 모티브로 한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5대 명왕 중에서도 주존이라 불리는 부동명왕의 기술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주존이라고 불리는 명왕답게 부동명왕을 모티브로 한 기술은 카이도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으며 카이도를 끝내려는 루피의 기술에 맞받아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의 마지막 전투 장면은 드레스로자 도플라밍고와의 전투 장면과 비슷하게 흘러가 루피는 카이도의 부동명왕 기술을 끝내 이기고 사왕 카이도를 쓰러뜨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써 다음 화에 정말 길고 길었던 와노쿠니 대전투가 끝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